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픈 매리지 들어보셨어요? 부부가 다른 상대를 만나는 건 서로 동의하는데 분류는 동의하는 거예요. 대신에 사랑은 안 된다. 몸만 줘야 한다라는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 오픈 매리지가 낳은 잔혹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로버트 리모는 1976년 8월생이었고요. 애리조나주의 레이크 하바수 출신이었습니다. 줄여서 랍이라고 부를게요. 랍은 리버데일 고등학교에서 미식 축구 선수로 운동을 했고, 코치 말로는 성실한 선수였고, 마음도 따뜻한 친구였다고 해요. 랍의 집안은 좀 형편이 안 좋았어요. 엄마가 집에서 부리도를 맛있게 싸주면 그걸 들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파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장사를 했으니 애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것도 미식축구하는 애가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막 부리도 싸들고 가서 야 오늘은 비프인데 오늘 치킨은 없어. 이거 팔려고 애들하고도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을 거고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활기 넘치고 열심히 사는 랍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뒤에 랍은 시스터 크리스와 함께 프리스콧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서 또 랍의 특유의 사교성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프리스콧에서 랍은 사버리나를 만나게 됩니다. 줄여서 브리나라고 부를게요. 브리나는 1980년생 캘리포니아의 바스토 출신이었고 랍과 비슷하게 18살 때 아빠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여기 애리조나의 프리스콧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였어요. 브리나는 랍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브리나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랍이 자기보다 더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성격도 마음에 들고 브리나의 언니 줄리 말에 따르면 브리나가 랍을 처음 보고 이거 내 남자야.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다고 합니다. 2000년 브리나의 예상대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이 가족은 헬렌데일로 이주를 합니다. 이 헬렌데일은 실버레이스 커뮤니티로 더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인구가 6,000명밖에 안 돼요. 마을 분위기가 그냥 평온하고 가족 중심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이들 키우기 딱 좋은 그런 마을이에요. 브리나는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일을 담당했고요. 랍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지독한 일벌레였대요.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철도 회사인 얼링턴 노턴 산타페 레일웨이, 엄청 기네요 이름이. 줄여서 BNSF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어요. 철도 기술자로 일을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햇살이 얼마나 따가워요? 한여름에 기온이 40도도 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지역 철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확인하고 정비하는 그런 기술자로 일을 했습니다. 랍과 브리나 가족은 휴일에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호수에 놀러 가거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헬렌데일이란 지역 자체가 워낙 가족 중심적이고 주변에 뭐가 없어요. 번화한 곳이 없고 그냥 조용조용히 자연 즐기면서 낚시나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또 가족끼리만 놀면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랍과 브리나는 켈리와 제이슨 부부와 친하게 지냈어요. 제이슨은 소방관이었고 켈리는 미용사였습니다. 브리나가 헬렌데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켈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몇 번 하게 됐고 그 계기로 둘이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켈리와 제이슨 부부는 이 브리나 가족이 너무 부러웠대요. 랍은 되게 가정적인 남자지 막 와이프를 여왕 대하듯이 스윗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남편 욕 좀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아이들도 딸 하나 아들 하나의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여성들이 나도 저런 남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완벽할수록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 브리나와 랍은 오픈 매리지 관계였어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오픈 매리지는 결혼한 부부가 동의하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는 하되 마음까진 주면 안 되고 이게 큰 틀에서의 오픈 매리지고요. 디테일한 것은 부부가 알아서 규칙을 정한대요. 예를 들면 잠자리 상대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랑은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룰은 부부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규칙을 어길 땐 벌칙도 있으려나? CNN 보도에 따르면 1% 미만의 미국 성인이 오픈 매리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익명의 설문조사라고 해도 우리 부부는 오픈 매리지예요. 너무 좋아. 부부관계 더 좋아졌어요. 뭐 이러지 않겠죠.
추정에 따르면 미국 성인 4에서 9%가 오픈 메리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가 2010년도였는데 지금은 더 늘지 않았을까요? 오픈 메리지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혼보다 낫다고 생각한대요. 뭐 전통적인 일부 일처제의 좀 발전된 형태라고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요. 대부분의 오픈 메리지 관계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오픈 메리지 관계를 정리하거나 실패율이 92%라고 해요. 일단 이런 게 오픈 메리지고 브리나와 랍 부부는 이 관계에 있었어요.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서로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 브리나와 랍은 일단 모르는 사람은 안 됐고 친한 부부끼리 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제이슨과 켈리 부부였어요. 그리고 1대1은 안 된대. 또 그룹 관계에 더욱 적극적이었대요. 쉬는 날 저녁도 함께 먹고 술 진탕 마시다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합니다. 나중에 이 관계는 무슨 동호회처럼 부부가 하나 둘 늘어났대요.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미국의 비밀 사교 모임도 아니고 이짓거리 하겠다고 부부들이 모이는 게 또 헬린데일이 그렇게 가족 중심적인 커뮤니티라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중심이랑 이 의미가 다른 건가? 이 가족, 저 가족 함께 뭔가 원시적인 관계로 결합을 하는 게 진정한 가족 중심이라는 건가요? 브리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오픈 메리지 관계가 자신은 좀 불편했대요. 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이건 내 종교적 신념과 거리가 멀어. 그래서 랍에게 오픈 메리지 끝내자고 우리 교회나 다니면서 잘 지내자라고 말했지만 랍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브리나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부부는 오픈 메리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규칙이 깨졌어요. 2012년 어느 날 브리나는 코스트코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자르고 손님들 오면 안내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22살의 조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11살 차이입니다. 조나단은 소방관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이 오픈 메리지 관계를 하던 상대 부부 제이슨의 직업이 소방관이었거든요. 이 작은 마을에 소방관 딱 하나 있고 조나단과 제이슨 둘이 동료 사이였어요. 조나단이 소방서에서 총무 같은 역할? 간식도 사고 뭐 사무용품도 정리하는 이날 코스트코에 직원들 간식 사러 갔다가 우연히 브리나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나단은 브리나가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어서 유부녀인 줄 몰랐대요. 보통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다 껴요. 몇 번 마주친 브리나가 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또 브리나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둘이 몇 번 대화를 하다가 내가 유부녀인 거 몰라? 조나단은 당황했죠. 반지가 없던데? 시식 코너에서 일하려면 반지 착용이 안 되거든. 이후에 조나단은 브리나가 유부녀인 걸 알았지만 이 둘이 몰래 불륜 관계를 이어가요. 랍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오픈 메리지 규칙에 어긋나니까. 조나단에게는 사랑을 주고 싶었나 보죠. 조나단이 원래 좀 성숙한 여자를 좋아했대요. 자기랑 같은 또래인 20대 초반은 술도 마시고 약도 하고 좀 천박한 애들이 많다고 연상을 좋아했습니다. 브리나는 11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사회 경험도 좀 있죠. 결혼하고 애도 있었죠. 이런 브리나의 여성미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조나단은 브리나가 오픈 메리지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았대요. 심지어 그 클럽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사연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죠? 아니 가족 중심적인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오픈 메리지 클럽이 성행하고 또 사회 경험이 많고 천박하지 않은 그런 연상이 좋다고 한 남자가 이 마을에서 제일 경박스럽게 놀고 있는 여자 그것도 유부녀랑 바람이 났어요. 브리나는 조나단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너 우리 오픈 메리지 클럽에 들어올래? 내가 초대하면 우리 남편이 의심할 수 있거든? 너네 소방서에 제이슨 있지? 그 사람 사실 우리 멤버야. 그 사람한테 슬쩍 떠보고 같이 들어와. 이게 뭐예요? 암튼 이런 문란한 관계를 하면서 둘은 꽤 진지했대요. 어느 정도였냐? 미국 소방관들이 스토리를 올리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소방관들이 겪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매거진 같은 거예요. 거기에 브리나를 언급합니다. 뭐 실명은 아니었겠지만 브리나를 나의 진정한 첫사랑이라고 소개했어요. 또 둘의 이런 관계는 두 번이나 랍에게 들켰다고 해요. 랍이 정리해라. 우리가 오픈 메리지 관계는 맞지만 사랑은 나누면 안 되는데 너는 사랑까지 줬어. 이거는 규칙 위반이야. 당장 그만둬.
둘이 헤어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헤어졌는데 조나단이 울면서 브리나를 끌어안고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나 버리지 마, 매달렸대요. 또 같은 소방관인 제이슨도 나중에 이 둘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됐고 브리나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나단이 입에 개거품 물고 고함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제이슨이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나중에 조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인식했던 것보다 브리나가 제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 의미 있는 존재인데 왜 오픈 매리지는 같이 하는 거지? 브리나는 랍에게 항상 불만이었대요. 나랑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파티 다니고 트럭이랑 보트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나는 남편에겐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자야. 이런 얘기를 조나단에게 합니다. 둘의 관계는 2014년 8월까지 이어졌어요. 2년 넘게 지속이 된 거예요. 이 시점에 조나단은 브리나에게 이혼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브리나는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이혼은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라면서 둘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17일이었어요. 브리나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날 랍이 전화를 안 받아요. 일하느라 바쁜가? 아들도 아빠에게 연락을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랍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철도회사 직원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사망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같이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랍은 이날 집에서 150km 떨어진 곳에서 태하 차피에 다른 직원들 대타로 근무하러 갔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자신의 트럭에 올라탔는데 누군가 랍에게 두 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머리에 하나, 몸에 하나. 저녁 6시 47분경에 동료 직원에게 발견이 되었고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했어요.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데 랍이 근무하던 사무실이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서랍은 다 열려있고 서류들 막 날라가 있고. 경찰은 이 현장을 보는데 이건 강도 사건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랍이 총에 맞았는데 탄피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강도면 총을 쏘고 도망가기 바쁠 텐데 탄피 찾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철도회사 사무실에 훔쳐갈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왔겠어요? 이 사무실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긴 일반 통행길을 지나야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요. 굳이 강도가 여기까지 총 들고 와서 여기 돈 될 만한 물건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경찰은 누군가 랍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강도 사건으로 보이게 꾸민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다 조사해요. 혹시 누구랑 원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묻는데 랍이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서 누가 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대요. 브리나에게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물었는데 아니요. 우리 관계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 관계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잡아뗍니다. 실제로는 뭐가 많았죠. 오픈 매리지도 했지, 바람도 피웠지. 생각해보니 브리나가 엄청 바빴겠어요? 남편이랑 애들 챙기지, 알바해야 되지, 11살 연하랑 바람 피우지, 다른 부부랑 또 오픈 매리지 관계해야 되지. 다행히 범행 현장 근처에 CCTV가 있었습니다. 8월 17일 오후 6시에 어떤 남자가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걷는 장면이 목격됐어요. 화질이 안 좋아서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경찰은 이 장면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아요. 얼마 뒤에 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 동네에 조슈아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CCTV처럼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걸어요. 경찰이 조슈아를 조사하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발 한 짝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범인이 조슈아인가? 그런데 조슈아에게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풀려났어요. 수사엔 진전이 없었고요. 경찰은 어쩌면 이게 계획살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랍이 다른 직원 땜빵 해주려고 간 거였잖아요. 원래라면 랍 말고 다른 직원이 그 사무실에 있었을 텐데 랍이 우연히 그 사건 현장에 있어서 희생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합니다. 아니면 랍을 정말 잘 아는 사람, 랍의 행선지를 모두 아는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었죠.
랍이 사망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켈리 있죠. 그 미용사. 우연히 조나단이 브리나 집에 들러서 꽃을 건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추모하는 뭐 하얀 국화 이런 게 아니라 브리나가 평소에 좋아하던 꽃. 그것도 엄청 큰 거. 그 모습을 본 켈리는 소름 돋는 거죠.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브리나와 조나단 의심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저 꽃을 굳이 지금 뭘 축하해 주겠다는 거지? 랍의 회사인 BNSF는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10만 불을 주겠다고 합니다. 1억 3천 정도 금액이에요. 또 추가로 CCTV 영상이 하나 더 발견되는데요.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수상한 오토바이 한 대가 랍의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얼마 뒤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잡혔어요. 경찰은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방관 제이슨이 경찰에게 한 가지 제보를 하는데요. 제가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2014년 9월 1일 랍이 사망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조나단이 제이슨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용은 랍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유감이다 라는 말들이 있었고 신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랍을 죽였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누가 들어도 조나단이 랍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이슨은 뭔가 의아하죠. 이런 메시지 내용도 이상했고 또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는 건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대요. 이 시점에 경찰은 브리나와 조나단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둘을 살해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모를 수가 없었대요. 랍이 죽은 지 3주가 지났는데 장례식 이제 갓 끝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이서 라운드 테이블 피자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대놓고 데이트를 합니다. 피자만 먹은 게 아니었고 둘이서 껴안고 키스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브리나의 아이들도 함께 있었대요. 조나단은 이 아이들하고 장난도 치고요. 막 먹여주기도 하고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 둘이 비밀 연애를 했었는데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랍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 몇 장을 발견했어요. 몇 개는 브리나 거였고 낯선 여자의 사진들도 있었는데 뭐 랍도 밖에서 다른 짓 하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경찰은 브리나를 불러서 이 사진을 보여줘요. 두 분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분이 바람을 피웠나 보죠? 아니요,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부부였어요. 경찰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브리나가 더 의심스러웠대요. 이미 조나단이랑 바람 피우는 거 다 동네에 소문났고 사진 딱 보니까 오픈 메리지 한 것 같은데 안 했다고 잡아떼는 게 더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브리나와 조나단의 휴대폰에 도청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둘의 통화나 문자 기록 모두를 확인했고 예전 기록도 열람을 했어요. 둘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통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랍이 사망하기 며칠 전이라 사망하고 나서 둘이 연락을 뚝 끊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통화를 했는데 이때만 유독 연락을 안 합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 조나단과 브리나 둘이서 랍의 살해를 계획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럼 둘이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어떻게 살해를 계획했을까요? 사실 브리나에게는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버너폰. 선불폰이라고 하죠. 브리나의 명의가 아니었고 이 전화로 둘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거였어요. 경찰은 나중에 이 둘의 통화를 도청하는데 직접적으로 둘이서 랍을 살해했다고 언급은 안 해요. 근데 이 둘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꾸밀 건지 둘의 사랑에 대해서 속삭입니다. 남편 죽은 지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둘이서 대화를 나눈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가 신이었어요. 조나단은 브리나에게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어릴 때 그 달란트 잔치 한다고 해서 몇 번 갔던 게 다예요.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왕이었던 다윗이 남편이 있었던 유부녀 밧세바와 불륜 관계가 되었고 솔로몬을 임신하게 되자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밧세바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경찰은 도청을 하면서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듣는데 뭐야 임신 내용만 빼면 비슷한데?
더 의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몇 달째 이들을 체포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부러 브리나에게 수사 너무 어렵다, 우리 엄청 애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와이프예요. 내 남편이 죽었어. 살해당했어. 그런데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막 흥분되고 직접 나서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브리나는 남 얘기하듯이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나는 경찰과 대화를 마치면 항상 조나단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형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이 통화 내용은 또 경찰이 다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I'm sorry, I'm trying to walk out to come to church right now. Everything's fine. I'll talk to you after church when I see you. Is that okay? Yeah. Very fine. Yeah, everything's fine. You just said that, they don't have anything and that. 한 번 경찰은 일부러 거짓 증거를 얘기했어요. 브리나, 저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현장 근처에서 정말 잘 보존된 용의자의 땀방울을 발견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사건이 한여름이었는데 땀방울을 어디서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거짓으로 일부러 유출한 정보였습니다. 반응을 한번 보려고. 아니나 다를까 브린다는 또 조나단에게 연락합니다. 아니, 현장에서 땀방울을 발견했대. 근데 조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들 한 번씩 더 많은 정보 찾으려고 거짓말 할 때도 있다? 조심해야 돼. 영 바보는 아닌가 보죠. 경찰은 다시 한번 브리나에게 연락합니다. 이번엔 문자를 보냈어요. 왜 문자를 보냈을까? 이때 브리나가 조나단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자로 CCTV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 용의자의 모습, 그 모습의 사진을 전송했어요. 브리나, 이 용의자의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데 혹시 존이라는 사람 아세요? 존은 보통 조나단을 줄여서 존이라고 해요. 자기 내연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아니요, 존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장을 써요. 존이랑 지금 통화하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잡아뗀 거예요. 아마 식은땀 나지 않았을까? 어떡하지? 경찰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브리나가 조나단과 통화하는 것도 다 듣고 있었는데 둘이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했대요. 그리고 통화가 끝날 무렵에 우리 곧 체포될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11월 18일 랍이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조나단과 브리나는 체포되었습니다. 조나단은 범행에 쓰인 총과 같은 종류의 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CCTV에 잡힌 오토바이와 똑같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건 직후에 한 남자가 편의점에 들러서 물을 사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조나단이 랍을 죽이고 나서 옷을 갈아입은 뒤에 편의점에 일부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알리바이 만들려고. 또 브리나가 랍 사망보험금으로 30만 불, 한 4억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이 밝혀집니다. 조나단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브리나는 이 사건이랑 관련이 없다. 다 저 혼자 한 짓이에요. 라고 주장하는데요. 브리나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발뺌했어요. 취조받는 내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That you guys could be together and live for God, right? Remember talking about that a bazillion times? Yeah. So you didn't think by him saying that maybe that he had intentions on maybe removing Rob from the picture? There's no reason to tell your boyfriend exactly where your husband is working. Absolutely none. Right down to the building. What's the purpose? There can only be one. Tell me another one. I'm waiting. Tell me why you would tell him exactly where Rob's at. You can't find that place by accident. We knew somebody told him. 문제는 정황 증거만 있지 브리나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브리나는 풀려났고 애들 데리고 이사 가버립니다. 주민들 눈초리 받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아이들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웠대요. 결국에 여동생 집으로 이사 갔고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합니다. 경찰과 재판부는 조나단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해요.
그냥 다 부세요. 이대로 가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무조건 종신형 나옵니다. 사형일지도 몰라요.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사형이 있긴 있는데 지난 17년 동안 집행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브리나랑 같이 범행한 걸로 다 진술하고 25년으로 합시다. 이 제안의 조건은 브리나랑 법정에서 진실에 대해서 싸우는 거였어요. 조나단은 이를 받아들였고 브리나와 함께 랍을 살해했다고 진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사건 3년 반 만에 드디어 브리나가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2017년 9월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브리나랑 변호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조나단이 나를 가스라이팅했고 종교를 이용해서 영적으로 조종했다고 말합니다. 난 학대당한 거예요. 아니 오픈 메리지 함께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경찰은 반박하는데요. 랍이 사망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브리나가 조나단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개나 보냈어요. 너무 사랑해. 넌 너무 섹시가이야. Oh, how I love you. 느낌표가 4개나 있어요. 당장 키스하고 싶어. 멈출 수 없다고. 굿모닝 베이비. 이거 뭐야?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여자가 보낼 문자예요? 랍은 방금 장례식 끝냈는데 전혀 슬퍼하지 않고 또 브리나는 조나단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담은 러브레터도 씁니다. 내 조나단, 당신은 내 사랑. 신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야. 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신의 뜻에 따라 함께 살고 싶어. 우리는 신의 축복을 받아 서로를 사랑할 이런 기회를 가진 거야. 엄청난 선물이지. 난 당신과 우리 사랑, 그리고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모두 소중히 생각해. 아니, 자기가 불륜 저지르면 저지른 거고, 이런 다른 남자 사랑하게 된 거면 뭐 그렇다 치는데 왜 신을 불러들여요?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더러운 불륜 행위가 정당화되길 바랬던 건가? 또 법정에선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랍이 사망한 날 저녁에 브리나는 남편에게 7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죽은 걸 알았던 상태였어요. 근데 일부러 걱정하는 모습을 남기려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조나단과는 선불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같이. 정말 위선적이지 않나요? 전화기 2개 들고 한편은 남편 걱정하는 척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한편은 그 남편 죽인 범인 사랑한다고 섹시가이.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조나단과 브리나는 여러 번 랍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어요. 랍이 먹을 푸딩에 약을 타기도 했었고요. 이땐 브리나가 겁에 질려서 랍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자기가 넣어놓고 도시락에 푸딩 넣어줬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 전화해서 오늘 그 푸딩 먹지 마. 상한 것 같아. 뒤에 범행이 조금 미뤄졌고 사건 당일에는 브리나가 조나단에게 랍의 위치를 직접 알려줬습니다. 오늘 랍 평소에 가던 데 아니 다른 데로 갔어. 거기로 가야 돼. 그리고 조나단은 랍을 찾아가서 살해했고 강도처럼 보이게 현장을 꾸민 거였어요. 브리나는 재판에서 내가 아니라 남편이 오픈 메리지를 강요했고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저는 남편을 죽이진 않았어요. 검사가 그럼 왜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저희 관계에 문제가 그건 오픈 메리지 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 거였어요. 배심원은 조나단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고요. 결국 둘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2018년 2월 브리나는 1급 살인, 살인 미수, 살인 권유, 음모 혐의로 25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조나단은 25년 4개월형을 받았어요. 브리나는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어요. 이 잔혹한 살인은 잘못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누가 먼저 오픈 메리지를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랍과 브리나는 이런 관계를 선택했고 동의했죠. 이때부터 이미 정상적인 결혼 생활엔 금이 가 있었어요. 브리나는 남편, 조나단, 또 오픈 메리지 상대들 이 모두랑 다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랍도 경찰이 발견한 사진을 보면 여러 명의 상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이건 삼각관계가 아니라 사각, 오각, 육각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또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브리나와 조나단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도 되지 않고요. 누가 이런 살인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부부 관계에 불만이 좀 있었다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새롭게 새 출발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가족 중심적인 커뮤니티 헬렌데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